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오늘은 2022년 대선이 240일 남은 날입니다. 명실상부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이런 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8주 만에 40%대에 오르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7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오른 41.1%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상승세는 아주 뚜렷했는데요. 최고 높은 지지율은 45.8%로 46%대를 육박하는 임기 4년차 역대 최고치의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유독 현실의 지지율이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난 보수 성향의 리얼미터 여론조사마저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오른 건데요. 이런 수치는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18주 만입니다. 부정평가는 3.2%포인트 떨어진 54.9%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 격차를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2.9%로 나타나면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국힘당 지지율은 소폭 떨어진 37.1%였는데요. 여전히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소폭으로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이 7%였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민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인 거죠. 이렇게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 임한다면 필승이 가능할 텐데요. 매번 위태롭게 좌충우돌하는 탓에 불안감과 우려만 커지니 답답할 따름인 거죠. 제발 민주당만 좀 잘합시다. 민주당만. 부탁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윤 전 청장 측에서 캠프 좌장 역할을 하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전 과천중앙선거위원회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야권 주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떡줄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김치국물을 사발로 드링킹하는 엽기 행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꼴불견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윤 전 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말마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아주 신났습니다. 이어 그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9개의 생각이 틀려도 1개의 생각,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민심 청취 일정이 잠시 멈춘 상태인데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확정하는 데 좀 빨라지거나 늦춰지거나 시기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윤 후보자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의혹 먼저 해소하길 바랍니다. 역대 이토록 많은 비리와 범죄 의혹으로 휩싸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나 싶은데요. 이명박을 뛰어넘는 비리 전력과 박근혜를 넘어서는 무식함으로 그가 보여줄 국정 운영은 이미 뻔한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국가 대재앙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에게 서너 명의 대선 후보들이 또 우리 지역의 민주당원도 저한테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차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을 봐서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거론하자 국힘당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남의 당에서 뭘 하든 그게 자신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들 앞가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남의 당의 경선 선거인단이 많은지 적은지는 왜 걱정하는 거죠? 불안한 겁니까? 그는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으로 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많이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연히 이런 식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면 일반 국민보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 관계가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집돼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가 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며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는 해커도 보안 취약점을 털어서 해킹 대상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블랙 해커고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 보완할 수 있게 하면 화이트 해커라며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라고 하나만한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지난 11일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에 신청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 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앞다퉈 문자를 보내왔다며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고 선거인단 신청 완료 메시지가 적힌 모바일 화면 등을 캡처해 게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도발이 결국 자신들의 지지율만 깎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힘당의 엄청난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미 그는 리스크죠. 정치 상도의가 없는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경선 개입이며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으로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악의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더욱 진일보한 구태 정치로의 회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정치적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야,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품격 있게 정치합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